하겠습니다. 갑자기 박수 3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웰빙 챔피언 그룹 아미그룹 그룹장 황다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제가 특별하게 이제 모셨는데 이분으로 말하자면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주 인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으로 놓고 말하자면 텐션이 진짜 높으시고 제가 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셔서 저는 진짜 너무 부럽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경력으로 놓고 말하자면 옹진 북클럽에서 2년이라는 시간에 국장 직급까지 가셨고 또 큰 회사에서 교육직을 계속 맡고 계셨고 연봉 1억 넘게 받으시면서도 PM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랑의 인연을 말하자면 이번 두바이 PT 인정식에 가서 함께 친해지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저희 남편이 술을 안 먹는데 이분의 남편분도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친해졌고 또 많이 따라 배우고 많이 많이 따라 배우고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을 초대를 해서 우리 어벤져스 그룹 그룹장 이샛별 SP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나나나나나 이소연입니다. 아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제가 요즘에 강의를 안 했어요, 거의. 네, 저희 그룹 이제 지방 라인들 제가 다니느라고 오늘 강의는 정말 오랜만에 강의를 하고 우리 황다희 그룹장님께서도 큰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밤새 준비하고 오늘 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한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 늘 이렇게 와서 직접 느끼고 듣고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껴야 비전이 생기고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 불 하나를 꺼주시면 좋겠다. 뉴타입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올드 타입입니까? 뉴 타입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올드 타입이 꼰대입니다. 그쵸? 네. 나만 알고 권위적이고 뭔가 시키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배려는 없이 또한 지금의 시대를 내가 읽어야 되고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평균 기업 수명이 6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쵸?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다. 그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발견하는 자의 것이래요. 문제를 느끼셨나요? 요즘의 시대의 흐름은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죠. 네.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미세먼지, 감기약 엄청 드셨고요. 독성 엄청 쌓여 있고요.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140세 보장보험이 나온 이 시점에 140세까지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네. 웰니스 산업입니다. 이제는요 질병과 관계없어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건강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웰니스 산업의 시대입니다. 질병과 관계없이 뭐를 선택하는 시대래요?
즐겁게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내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왔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예요. 글로벌 웨니스의 산업이 3조 7천억 원입니다. 벌써.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장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기업들은 다 건강기능식품 안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까 소개했듯이 웅진에서 제가 6년 근무했고 좀 제가 키즈스콜레라는 곳에서 제가 3년을 근무하고 12년 정도를 교육 일을 하고 그만뒀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는 K사, W사 아주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아이들 북패드 안에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요. 이제는 시대가 아이들 건강기능식품 판다고요. 왜요? 책으로 안 돼 있어요. 아이들 나요 안 나요? 안 낳죠.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결혼도 하고 싶지 않대요. 욜로족부터 시작해서요. 아이 안 낳고 둘만 살고 싶다. 또는 결혼도 안 하겠다. 사랑도 안 하겠다. 난 돈이 생기면 내 자기 개발에 쓰겠다. 난 운동하겠다. 난 명품 사입겠다. 난 맛있는 거 먹고 난 여행 다닐 거야. 여자친구한테 쓸 돈 없어. 안 쓰겠다. 이런 20대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27만 원짜리 독서 트리와리 독서 모임 다녔잖아요. 강남으로. 30명 중에 20명이 20대예요. 네, 제가 나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요, 그들이 다 뭐예요?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연애 안 하고 싶어요. 귀찮고요. 이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폐교, 유치원 문 닫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갈 거죠. 이거를 저는 언제 본 거예요? 3년 전에 봤네요. 그쵸?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세별이 안정적으로 한 달에 1,500씩 벌었던 사람이 1억 5천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내가 왜 이세별을 왜 그만둬야 되냐 그 회사를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손절하고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걸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개구리가 뜨끈한 물에서요 익어가는 걸 모른 채 안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요 원래 안정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편안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귀찮아짐이 생기고요. 이렇게 듣고요 3일 지나면 다시 나의 원점 상태에 왜 이건 요새 또 힘들 것 같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계속 내가 부여잡고 바꾸려고 하고 내 변화를 바꾸려고 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나부터 변화해야죠. 누굴 변화시킵니까? 나부터 변화시켜야죠. 그죠? 예. 그래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요. 전 세계 매년 6명 중 1명이 조기 사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오염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돈으로 폐수를 버려도 됩니다. 돈을 내고 기업에서 폐수를 조용히 몰래 버려요. 그죠? 예, 벌금만 조금 맞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수지로우면 되죠? 미세먼지 이제 시작입니다. 예, 가을, 겨울 엄청나죠? 네. 중국발 황사 오면 더 심하죠?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죠? 실제로 우리 영화 택배기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생수 사 먹는 시대 생각하셨죠? 10년 전, 20년 전에. 그쵸? 정수기 생각도 안 했는데 약수터에 이제 약수물은 나오지도 않아요. 네, 산에 가서 약수물 먹었다가는 물이 썩어서 괜찮아요. 그쵸? 네, 이제 이런 시대가 왔고요. 물을 사 먹는 시대는 벌써 왔고요. 이제는 산소를 사 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시대가 변해가는 걸 뉴스에서 영화에서 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익숙한 것에만 노출되어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네, 그것만 생각하고 괜찮겠지. 준비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토양오염 너무 심하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야채 과일 챙겨 먹어도 어때요? 이미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미네랄이 없는 식물이고 그 식물을 먹는 우리는 미네랄이 없겠네요. 미네랄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받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섭취할 수 있는 식물이 이미 토양에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야채 과일을 챙겨 먹는다 해도 내 위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 또한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PM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전 세계 1위, 국내에서는 벌써 2위에서 4위가 40여간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해요. 돌연사. 점심 먹고 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올라가서 좀 쉴게 하고 쓰러져 계시고. 그쵸? 네.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나이 불문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유리컵처럼 비커로 볼 수 있어요? 수도호수처럼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있지 않죠. 혈관이 굽이 혈관이 있죠. 몇 미터래요 혈관이? 엄청난 미터를 여기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굽이마다 뭐가 끼어 있어요? 석회, 담석, 음식 쓰레기, 림프 순환 안 되고 여기마다 다 쓰레기, 음식 쓰레기,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음식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왜? 배출이 안 돼서. 일주일에 3번씩 운동 안 하시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 운동 안 하시잖아요. 네. 설거지 하는 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계단 좀 오른다고 운동하는 생각하고 청소한다고 나는 오늘 운동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운동다운 운동을 하시고요. 소변, 대변, 땀 3가지로만 노폐물 배출이 됩니다. 이 3가지를 내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것만으로 기본으로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데 이 3가지가 안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합니다. 환경오염에. 왜? 눈 감아주니까. 독일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도 가봐서 알지만 미세먼지 없습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해주고요. 우리나라 언제 한 번 해줘요? 정기검진 따라해서? 2년에 한 번 해주죠. 그쵸? 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하면 공기 맑죠? 스트레스 안 받죠?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배달 민족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막창곱창, 삼겹살, 떡볶이를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그걸 막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바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식도염이 막 생기잖아요. 액티바이즈 먹으면 어때? 여기서부터 타들어 가잖아요. 그게 식도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혈관도 한 번 만들어지면 노화가 시작이 되죠. 3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요. 내 몸이, 내 마음은 30대 같고 20대 같겠지만 내 몸은 이미 노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장벽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콜라겐 30대부터 먹지 않으면 혈관 장벽이 점점 낡아서 피혈류량이 엄청나니까 터져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질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예방하고 살아갈 거냐. 보험 들어서 아프면 돈 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식비 200만 원 들어요. 매시까지. 200만 원 중에 20만 원 나를 위해 건강 투자 못합니까? 투자할 수 있죠? 네. 만났어요. 고객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거 너무 비싸고 건강에 나 투자 못하겠대.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맞잖아요. 우리가 뭘 얼마나 어떻게 그분한테 인생을 얘기해도 20만 원도 자기 위해서 투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네. 화가 나. 화를 내나.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 건기식 시장 진출에 됐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대 소비자 관심이 엄청나진 거예요. 감기약 엄청 드셨죠? 해열제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 몸에 독성이 엄청 쌓였죠? 그거 간에서 해독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니까 어때? 자도 피곤하죠? 눈이 충혈돼 있죠? 선점 자죠? 침대랑 한 몸이죠? 무기력증 오죠? 의자 박약 오죠? 점점 까여지죠? 우울해져. 그러다가 내가 어디로 이제 하늘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내놓으라는 대기업, 신세계, 롯데, 현대 할 것 없이 육주 시장이래요. 건강현실 시장이. 이 건기식이 육주 시장을 내다보고 공략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트 갔더니요, 이렇게요, 매대예요. 오픈했네요, 이미. 이거 우리 몇 년 전까지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생기는 거죠. 네, 오죽하면 출판사에서 포인트로 북클럽 페이 포인트로 애들 건강있는 식품 사게 하겠어요? 책으로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다 경쟁 업체는 너무 치열하네요. 식스포켓? 죄송하지만 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서 6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조리원 없어지고 유치원 없어지고 학교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생겼죠? 강아지 학교, 고양이 호텔 이런 거 생겼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시면 성장세가 어마어마 가파릅니다. 앞으로 희귀질환 더 많을 거고요. 20대도 아파요. 30대도 아파요. 네, 30대인데 신체 나이 60세고요. 네, 70세여도 신체 나이 40대가 있으십니다. 맞죠? 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주변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운동 잘 하시고요. 잘 챙겨 드시고요. 물 자주 드시고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십니다. 물 안 먹고 커피로 때우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얼굴색이 커피색이 돼가요. 진짜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네. 커피 좋아하고 술 좋아하죠. 비타민 B도 다 쉽게 내려가죠. 우리가 액티바이즈 드시면 뭐합니까? 커피로 다 쉽게 내려보낼 건데. 근데 액티바이즈까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몸에 있던 남아있던 비타민 B 다 쉽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얗게 색이 시작해. 머리털 색깔이 비구는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건강한 식품 시장 규모가 25조까지 이제 7년 만에 25조까지 갈 때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날 때 나는 여기에 주인공으로서 내가 가운데서 이 돈을 도구로 사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돈은요, 행복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요. 예. 선물 같다고 얘기해도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예. 그렇죠. 그래서 백만장자들의 책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매를 선택한대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다단계잖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단계가 직접 판매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언어 용어가 그죠? 직접 판매는 뭐냐면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간에 도소매업자 없이 유통마진 없이 연예인 광고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살 빠져서 그걸 가지고 내가 소비자한테 광고했더니 나한테 캐시백 하더라. 뭘로? 신이 내린 보상 플랜으로.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신이 내린 보상 플랜을 가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져 주면서 관리해 주면서 헬스케어로 넘어서서 그들이 예방하게 해주고 이렇게 정신을 개조시켜주고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나는 돈을 벌고 있어. 그게 뭐래요?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 속한대요. 건강산업 비즈니스로 사라지게 될 거래요. 뭐가? 인터넷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산업 분야가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까? 트럼프가 CNN 방송에 나와서 쇼에 나왔죠. 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안 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빌 게이츠가, 왜 빌린턴 대통령,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극찬하고 공모하고 했을까? 네. 그래서 결국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유통마진 없이 좋은 제품, 아주 효능 효과가 좋은 제품을 나는 값싸게 먹을 수 있고 그걸 통해 내가 부정 광고 좋은 거 맛집 소개했을 뿐인데 거기에 따른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게 너무 좋은 마케팅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회는요 어디 있대요? 편견 속에 있대요. 남들이 다 하는 건 기회인가요? 아니요. 남들이 다 하는 건 기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A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A사 1위지만 애기들도 알아요. 그쵸? 왜요? 마켓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죠? 그리고 광고를 시작했네요. 그러면 한국의 A사 2위인 한국의 A사 고등어파는 한국의 A사는 어떠냐고요? 네, 거기에 H라고 시작하는 그 한방 맛이 나는 그거 광고 합니까 안 합니까? 광고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광고를 안 한다고 했죠. 네. 근데 광고를 시작했네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마케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뛰어들어 사업을 해도 절대 사업자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미 광고비를 내고 있잖아, 이 회사가. 그런 거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1, 2위인 지금 그 회사들은 선택하면 큰일 난다. 네. 결국은 내가 집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문 열면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편견 속의 본질을 보는 마음, 안정성에 대한 욕구, 안전하고 싶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건 다 뭐래요? 위대하고 고귀한 일에는 장애가 된다.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싶고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시시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뭐를 선택해야 된다? 편견을 내가 꿰뚫어보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한 걸 옳았다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금하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해가지고 늘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일이, 이 업이, 이 회사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내서 승리를 하셔야죠. 그쵸?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죠. 네. 결국은 네가 거기 성공했구나. 그 회사가 진짜 좋은가 보네. 그리고 나중에 연락 올 거잖아요. 맞아요. 예, 하다 보면 연락이 오잖아요. 인스타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좋아요 안 누르고 있지만 운동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행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막. 그쵸? 네. 그래서 장애가 된다. 엘비스 플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불황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30년 현존 직업군이 몇 프로가 사라진다고요? 80%. 요즘 어르신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커피숍 가고 식당 가면 다 어디 뭘로 주문해요? 사람이 주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키오스크로 하죠. 다 기계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쵸? 네. 로봇이 커피 내리는 거 보셨죠? 휴게소 가서. 네. 이제는 커피도 로봇이 내리고 편의점도 사람이 없고 네. 캐셔도 받지도 않고 다 자동화실 수 있네요. 왜요? 사람이 필요 없죠? 왜? 로봇이 편해요. 월급 올려달라는 말 안 해. 월급 올려달라는 말 안 해. 아프단 말 안 해요. A싸고 좀 빠지겠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걔는 360을 24시간 일해도 지치질 않아요. 근데 어때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돈이 있다면 대기업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다 로봇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많이 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5년 뒤, 8년 뒤,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그 직업이 과연 남아있을까? 라는 거죠. 의사도요. 진짜 기술 너무나 좋은 이국종 같은 의사만 남고 나머지 의사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왜?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하죠. 손을 안 들어요. 로봇은 손을 안 들어요. 조르질 않아요. 수술할 때 맞죠? 네. 로봇이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해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 더 비싼 거 아시죠? 네, 더 비쌉니다. 그걸 조정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변해갈 건데 우리가 먹여 살릴 자산이 뭐래요? 건강이래요. 왜? 너도 나도 지금 다 질병을 갖고 있어서. 네. 저 건강에 아픈데 없어요. 근데 주름이 많이 생기신 거 보니까 노화는 시작이 되셨어요. 노화가 질병의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쵸? 네. 노화가 질병의 첫 단계예요. 엘비스 플러가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건강을 책임지고 이 건강으로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전 세계가 이 건강에 열광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무릎 관절이 안 되고 단풍 구경을 못 가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 뭐합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건강이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재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 노력보다 결국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제가 미국의 A사 만난 분들, 한국의 A사 만난 분들한테 얘기해서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빚을 냈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본인은 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업라인을 잘못 만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회사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70년 된 회사를 선택하셨네요. 그것도 제품 가지수가 500가지가 넘는 회사. 내가 사업을 하려면 다 써봐야 돼. 두피 마사지기 써봐야 돼. 바이크도 한번 타봐야 되고 내 짊어지 진드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회사에 그거 사느라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은 많고 그쵸? 보상 플랜이 신이 내리질 않았네. 그래서 그 보상 플랜이 참 힘들어. 예. 그래서 월 1,000만 원 버는 직급 건물주 되기 위해서 몇 년 걸린대요? 조호성 이사님이 7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평균 7년 걸린대요 거기서. 근데 우리 주변 보세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쫙 깔렸네요. 저번 달에 몇 명 나왔어요? 68명 나왔어요. 그쵸?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탄생했어요. 그들이요 매월 1,000만 원이 꼬박 들어오다가 내려가요? 없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걸 보셔야 68명이나 나왔다고?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000만 원 들어오는 건물을 살려면 서울에 건물 얼마예요? 100억짜리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어느 천년에 저기 뭐 휠체어 타가지고 막 이런 거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전환하셔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난 못 팔아. 나 영업 못해.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영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의사는 의술을 팔아야 되고요. 교수는 지식을 팔아야 되고요. 병원마다 광고 안 합니까? 광고하죠. 병원 네트워크 마케팅, 치과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던데요. 네, 소개해가지고 오면요 이 사람 보여주고. 우리 조영경 리더님, 우리 PT 재직 때 우리 리더님이 치과에서 신생사 14년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치과에서 일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영입해요? 몽골인 영입하고 중국인 영입해요. 왜? 중국 사람들 일로 끌고 오게 하려고. 맞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판매하고 있어요. 의사도. 자영업자도 판매해야 되고요. 광고해야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요. 우리 제품이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어느 경쟁 업체보다 더 낫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할 거 없으면 계속 사서 먹어야 되고 계속 소비해야 됩니다. 먹이사슬 해서 결국은 우리는 계속 소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어때요? 노동소득이시죠? 결국은 내가 출퇴근 안 하면 돈을 주지 않아요, 회사는. 그래서 로봇으로 자동화 시스템 바꾼다고 했잖아요. 출퇴근 안 하면 돈 안 주고요. 내가 평생 일 안 하면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월급이 나오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권리소득은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저희 보상 플랜에서 네 가지가 큰 틀에 있다면 1번 직추천 보너스 11%와 2번 매니저 유지 보너스 본인이 사는 거 본인이 가져가는 거 이 두 가지는 방판 보너스예요. 바로바로 눈앞에 돈이 되는 보너스라고 하죠. 그럼 3번 6레벨과 리더십 보너스는요. 무한대죠. 밑으로. 가로 무한대, 세로 무한대죠. 이거는 뭐예요? 이걸 바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명 모으기 어려웠어요. 10명 모을 때까지 어려웠고 100명 모으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100명이 500명이 됐은 순간 500명이 함께 움직일 때 시스템 안에서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건 시간 안에 달려있다. 눈덩이가 굴러갈 때 처음에 모을 때는 어렵지만 그 눈덩이가 눈밭에서 굴러가기 시작해서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막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레버리지예요. 회사만 나를 대신하지 않으면 제품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다면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이 먹고 건강해지고 예뻐진 게 진짜라면 내가 느꼈다면 그러면 이 독자적인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3년 안에 1위가 되겠죠. 그쵸? 네. 제 작년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제가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5년 안에 1위가 될 거다. 그런데 더 빠른 속도로 막 성장을 하네?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3년 안에 1위가 되겠네요. 회장님의 말씀대로 5년 안에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지금 앞에 앉아있는 VIP 그래서 그 이동엽 CEO님이 얘기했잖아요. 로드쇼에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2, 3년 안에 다 월 1억 이상을 벌 거다. SP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나한테 어떤 게 부족한지를 보셔야죠. 메타 인지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어. 그거를 채워나가면서 또 누구와 파트너에게 내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그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소득을 위해서 결국은 의사도 코피 쏟아가며 밤새 공부하고 3년 내내 전교 1등에서 5등 하지 않으면 의대를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의사 레지던스 월급 첫 월급 얼마입니까?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작입니다. 그들도. 그러면 그렇게 노동소득을 가져가요. 머리에 떡져서 머리 감을 시간도 없이 응급실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눈곱을 껴가면서 그쵸?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몇 년을 20년 이상의 공부를 해서 그렇게 4,500 벌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20년 공부했습니까? 네. 뭐 길게 했다면 3년 정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3년 정도. 3년에서 월 1,000만 원 버는 직급 버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 1,0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없다고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 PM은 어때요? 제품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어때요? 끊질 않아요. 끊으란 말을 해도 끊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먹겠대요. 네, 관리를 잘하니까. 잘 먹게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호전 반응에 대한 핸들링을 그때 내가 공부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네. PM을. 예,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못 느꼈겠죠. 경험 못 했죠. 근데 한 번 먹고 느끼면 끊을 수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압도적인 회사, 압도적인 제품력, 압도적인 보상 플랜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다? 파트너십입니다. 이제는 관계예요, 여러분. 제 성장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했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 쳤고요. 20년 넘게 했고, 피아노 전공했고, 27에 우리 군인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정말 책이 사주고 싶었어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으로 키우고 싶어서 웅진이라는 회사를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2년 만에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때부터 제가 5, 6천 연봉을 벌기 시작해요. 그때가 저 31살, 32살이에요. 그때 라스베가스 여행 다 갔다 왔고요. 이제 11월에 또 가죠. 두 번째입니다. 30 초반에 간 여행과 40대 초반에 간 여행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와요. 주말도 없이 일을 합니다.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서 가는데 졸음운전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 피곤했고요. 몸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꾸 졸음운전해서 차선 밖으로 차가 나가니까 차선으로 닿으면 바퀴에 윙 올리는 걸 달아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졸음운전을 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건강을 잃었네요. 앞만 보고 달려서. 네. 그렇게 12년을 합니다. 삼성전자 강연할 정도로 500명 대상으로 강연할 정도로 전국 각이 다 다녔고요. 누가 봐도 부러운 상, 누가 봐도 타이틀 걸고 젊은데 돈 잘 벌고, 예, 그렇게 아이 하루에 30건씩 책임 키워가면서 애들 책으로 다 키웠고요. 저희 애들은 사춘기도 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네, 저랑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저희가 몸이 아팠죠. 장세자 그룹장님한테 제가 한 달치를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을 제가 15일 딱 먹었는데 느낌이 오죠. 몸이 아파요. 왜? 제가 저체온이었거든요. 저체온은 어떻게 와요? 몸살이 납니다. 감기처럼 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때 몰랐어요. 저체온 때문인지 그것이.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그렇게 어쩜 맑아요, 정신이?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물을 안 마셔서 그랬대요. 수분 부족이래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셨더니 잠이 잘 와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요 뭔가 달라져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 생기면 제가 회사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비타민 성분 효능 효과 알아봐야겠다. 저는 화장품을 사고 샴푸를 사고 립스를 사고 전 성분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내 화학물질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 나트륨 얼마 들어가는지 다 봐야 되고요. 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룹장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어제. 나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신입 때부터 봤지만 29살 때부터 그렇게 너가 계획적인 게 아닌지 몰랐다.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저 굉장히 깐깐하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잖아. 난 솔직한 사람이고 나는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이고 뒤에 사람을 앞에서 해야 되고 나는 이거를 정말 느껴야 전달할 거야 하고 만나서 그룹장님 설명 듣고 그날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처럼 처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뒷모습이 누구예요? 우리 치위생산 예, PT 직급 14년 치위생산 조영경 리더님입니다. 네. 이분이 저 아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인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믹 사업 아닙니다.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예, 여동생하고 사촌 언니. 그 여동생하고 사촌 언니가 사업을 합니다. 지금 둘 다 VP 아이맨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1월. 그러면 제가 콜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콜드가 뭐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가가서 내가 주스를 먹이는 거. 그때 2021년. 그때 뭐였죠? 코로나. 마스크 끼고 갑니다. 나갑니다. 가서 주스 끼고 들고 종이컵 들고 생수병 들고 찾아갑니다. 가서 안녕하세요 독일 팬입니다. 저희 산소주스라고 있는 독일에 30년 됐고요. 이거 먹으면요 내 몸이 안 좋은 데가 빨개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하고 있어요? 조영일 리더님이 타고 있어요. 연습시켰죠?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 끝나면 딱 내밀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마실 것 같죠? 다 마셨어요. 네, 다 마셨어요. 그때 고객이 우리 은혜부동산 고객님. 네, 그때 고객님도 지금까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문하고 지금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내가 노력한 건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한 거 간다. 끝까지 간다. 같이 간다. 멋 모르고 IMM인데 코로나에 센터를 차렸습니다. 우리 조카를 이것도 경험입니다. 네, 그쵸? 네. 뭐 어쨌든 월세 도와드리고 같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오질 않아. 모일 수가 없어. 막 근데 여기를 했었어요. 1년 했어요. 1년. 이것도 경험이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땡볕에 여름 6월 7월에 액티바이즈 40잔을 타서 길에 돌아다니고 다 타서 해줬어요. 여동생 우리 조민경 대표님하고 다 같이. 네. 오픈하면서 그 동네를 다 알린 거예요. 거기 사업자 나타나고 거기서 드시는 분 나타나고 지금 같이 사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경험이구나. 절대 실패가 아니구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라인을 펼치면서 저희가 지방권이 많습니다. 뭐 진해, 창원, 대구, 홍성, 대전, 경기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아요. 지금 2,000명 있거든요, 제 산하에. 그 2,000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막 소 150마리씩 키우는데 우리 김현수 대표님 제가 그분들 어떻게 올라가라 하십니까? 70대신데 차 끌고 여기 못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가야 되죠? 갑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가서 공부시켜드려요. 그래서 제가 건강 테라피를 시작했죠. 환자 한 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바른 식생활 책 가지고 가서 책과 식품과 연결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해드리고 호전 반응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3명에서 시작했던 우리가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조영결 리더님 이모예요. 친이모. 우리 조영결 리더님 저한테 2명밖에 없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30명 갑니다. 30명이 다 누군 줄 알아요? 외갓집. 친구, 외삼촌, 외생모, 이모, 할머니 다막 친척 동생, 사촌 동생 다 사업해요. 우리는 그래서 모이면 외갓집 모임이 되죠 지금. 다 같이 막 행사, 외갓집 행사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홍성이 EVP 라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은 너무 예쁘셨고 저도 같이 함께 했지만 우리 김현돈 리더님이 70세신데 EVP가 되셨고 BMW X4를 뽑고 소 150마리를 키우며 소 염을 주며 그렇게 라인을 키우고 후원을 다니세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내 정신 상태가 나이가 어리면 난 20대로 살면 돼요. 맞죠? 무릎이 아파요, 갤림피를 많이 드세요. 맞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아파요, 액티브제를 바르세요.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 김현도 리더님이 뷰티 드링크를 일주일에 한 통, 한 달에 120만원치 제품을 드십니다. 네, 소를 키워야 되죠. 소한테 줄 여물을 농사를 지으세요. 밭을. 그렇게 하시죠. 이거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 두 분이서 120만원치 제품을 드셔요. 주름이 다 없어지셨어요. 살이 다 빠지셨어요. 군산 하나도 없어. 이번에 독일 여행 같이 갔거든요. 마나임 갔는데요. 세상 계단 뛰어다녀. 나는 내가 힘들어서 내려갔는데 근데 제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막 뛰어다니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하고 그죠? 그러자 이분의 따님이 서민서라고 한 따님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이거 다 가족 사업이죠, 그죠? 이렇게 홍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PM에서 홍성에서 PM카를 처음으로 탑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PM카가. 그 사람들이 또 알아보죠. 안 먹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요, 다 먹게 되고요, 같이 얘기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줌 미팅.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미래를 대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코로나 시기 때 시작했잖아 사업을. 나는 광주가 데라인인데 내가 광주인데 이제 이 광주를 내가 맨날 갈 수도 없고 2명 이상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줌에다가 돈을 냅니다. 예, 1시간 지나도 나가지지 않는 거. 돈 내가지고 정기 결제 해가지고요. 줌 미팅을 시작합니다. 제가 혼자. 그때 저 뭐예요? IMM. IMM 때부터 제가 줌 미팅 혼자 시작을 해요. 우리 그룹장님은 또 이제 연세 있으면 이걸 잘 못하죠. 이런 거 잘 못하시고 제가 이제 시작하고 그룹장님을 도와주시고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매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도전 골든벨을 해볼까, 마켓컬리 선물을 줄까, 혼자 막 아이돌하고 하면서 울고 웃으며 CSM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난 PM을 선택했고 PM을 옳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두 눈 켜고 웅진에서 캐콜에서 저를 지금 인스타를 보고 있잖아. 계속 보고 있잖아. 얘가 지금 성공하나 안 하나, 이 새끼를 뭐하나 이런 거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았다고 증명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갑자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60명 가까이 됩니다. 줌 미팅이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지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리더로 성장을 시켜야겠다. 그들이 여기서라도 작은 무대에서 서보고 말 뱉어봐야 큰 무대에 왔을 때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제품 교육, RP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게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한마디로 파워멘트하고 다 준비시켜서 그분들이 PPT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로테이션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맨이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책으로 독서 리뷰를 하기도 하고 사례를 넣기도 하고 뭐 본인이 준비한 자료 가지고 뭐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같이 성장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 일을 했었고 책을 워낙 좋아합니다. 저 책 사는 것도 좋아하고요.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닝 넷개적을 합니다. 아침에 뇌를 깨우는 기적이라고 제가 만들어냈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은 책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적 동기부여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런 강의는 외적 동기부여 맞아요. 근데 내적 동기부여가 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세요? 어떻게 하세요? 뭘로 푸세요? 저 책으로 풉니다. 전 책을 읽어요. 아니면 혼자 코인 노래방 가든가. 네,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책으로 하고 제가 이제 명리학 하잖아요. 저 명리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푸는데 결국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하는 말은 안 들리지만 책을 꺼내서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럼 그들한테 내가 설득하려면 결국 설득한 일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들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일어나야 내가 승리자잖아요. 내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지 얼마 안 됐고 건강해지면 네가 뭘 한다고? 너 엊그제까지만 나랑 같이 술 마셨잖아. 근데 갑자기 건강식 한다고 세상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자료, 신문 자료, 책 자료 가지고 가서 들이대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7시 30분 전에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에 가장 좋았던 문구를 타임스탬프 찍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제가 책 선물을 다 줘요. 30일 안에 15일 이상 올리면 편지 써서 책을 다 드립니다. 그럼 그 책을 내가 또 받고 싶어서 미리 또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안 읽었는데 누군가가 올려주는 것들을 보면서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5명이 하더니 10명이 하고 20명이 하고 30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파트너가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쵸? 고객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맘 같을 수는 없어 이 세상이 다. 그쵸? 그런데 파트너가 내 맘 같지 않아도 나를 따르는 파트너가 2%만 되면 됩니다. 나한테 고객 중에 20명 중에 나한테 2%만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행동하는 2%가 100%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100%가 싸우죠. 네, 내 직대 리더들 중에서도요. 그래서요 직대 리더를 3명만 달면 안 돼요. 20명, 10명 달아야 그 중에 2%가 3, 4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내 말 안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2%만 해도 된다.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말자. 이게 어딘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자. 그러면서 저희는 딱 신입이 들어오면 건강공부도서, 마인드 공부도서 2가지 요거를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카톡방에 160명이 넘는 카톡방에 참여해서 들어오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5시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를 뭐예요? 읽으면서 마인드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인드를 스스로 다져요. 그러면서 플러스에서 활동하는 것들 사진 찍어 다 올리고요. 제가 또 메시지 올려주면 다 올려주고요. 윤호계 있으면 윤호계 정보 올려주고요. 이러면서 카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빅피처를 그려요. 빅피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 비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 나는 인디비주얼 피처를 어떻게 쪼갤 것이고 나는 필수 피처 작은 것들을 어떻게 쪼개서 갈 것인가. 네. 혹시 죄송한데 그 차량 중에 68로에 5787 차주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5787. 5787.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것인가. 중요한 건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드림보드 하셨죠? 네. 아이엠 트레이닝 가서 하셨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잘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루틴을 얘기하고 루틴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가만 보게 생겼어. 신규가 들어왔어. 나로부터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포도송이를. 그렇게 그리면서 거기서 강력한 사람들을 색칠하고 그러면서 내가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24시간을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주어지는데 24시간 중에 알바처럼 일할 것이냐 직장처럼 일할 것이냐 내가 3, 4시간 써도 집중해서 10분을 쓸 것인가 저는 알람을 10분 단위로 맞춰놔요. 제 핸드폰에 알람 10분 단위로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뭐 하면 10분을 맞춰놓고 저는 시작을 해요. 항상 쪼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나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아예 내려놓고 멍 때리는 시간을 그냥 한없이 갖습니다. 저는 현명하게 휴식하는 것도요 능력이고요. 네, 일할 때 내가 집중해서 시간 쪼개서 일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다 나의 관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냥 허투루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PM 했다 저거 했다 저거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어서 다이어리를 저희는 다 씁니다. 저희 핵심 리더들이 다 다이어리를 써요. 이 다이어리 안에서 내가 그려나갈 거, 내가 스타를 만들 사람, 이번 달에 승급할 사람, 직급 올릴 사람, 내가 포인트 얼마 만들어줄 사람, 어떤 지방을 내가 가서 무엇을 띄워줄 건지, 그리고 이번 달에 프로모션과 핵심으로 내가 잡고 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다 미리 준비합니다. 언제? 전달 마지막 주. 전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에 준비합니다. 다음 달을 준비하고 내가 뭘 잡고 갈 거고 이번 달 마감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다음 달을 준비할 것인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도 가졌고요. 랠리도 함께하고 결국은 우리는 뭐다? 기버다. 나는 결국 기버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 제가 돈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저는 재능 기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나누는 삶을 좋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월드비전에 0.1% 기부가 되죠. 내가 먹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데 이 먹고 있는 0.1%가 월드비전에 기부가 되어서 제 3세계의 아이들이 몸을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내가 기부 따로 안 해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자와의 만남을 갖고 공연을 하고 루틴을 잡아주고, 저희는 어벤져스 그룹의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30분 유튜브 보기, 인스타 팔로우 늘리기, 그 다음 베껴 쓰기 하기, 활동 인증 하기, 카톡으로 상담하는 거 몇 명 하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는지 리더들은 점검하고 제가 또 점검하고. 시키기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티칭입니다. 이젠 티칭의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죠? 코칭의 시대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고 쉽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핵심 리더들이랑 같이 1박 2일 워크숍도 갔고요. 이렇게 하면서 공연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산 킨텍스에 지방에서 다 광양부터 시작해가지고 60명이 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행사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장님 얼굴 언제 볼 수 있겠냐? 피네 박사님 얼굴 언제 볼 수 있겠냐? 맞지 않아요? 네. 독일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신다는데, 우리가 독일 오라는 것도 아닌데 일산 킨텍스 못 옵니까? 그쵸? 와서 느끼고, 내가 낸 돈보다 대목되게 액티바이 2개에다가 세상 얼마나 많은 걸 회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대가, 브랜드가 다 사라질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살아남느냐? 사람이 누군가를 대하거나 다가올 때, 이 사람 차갑다, 이 사람은 뜨겁다, 따뜻하다, 이 사람 차갑다, 이런 걸 느낀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따르려고 할 때는 뭘 봐요? 이 사람이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본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브랜드지만 사람으로 대입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유능할 땐 유능하고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 결국은 베이스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와 고객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돈으로만 보는가? 이 사람한테 매니저백 팔고 얼마 남는, 이것만 생각하는가? 똑똑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차갑다면, 여기에 나와 있죠. 따뜻하고 유능한 브랜드는 어때요? 존경심과 유대감을 준대요. 그렇지만 유능한데 차가운 브랜드는요, 질투와 시기감을 주고요, 차가운데 무능해요, 경멸감과 거부감을 준답니다. 따뜻하지만 무능하면 동정과 연민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PM은 어떤가요? 회장님의 신념과 가치를 들으면 이번 일산 킨텍스에서도 어떤 걸 느끼셨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쵸? 네. 따뜻함이 있죠? 네. 할머니 입에서 포엔자임 큐티 만드셨대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린 따뜻하고 정말 이 한 잔의 기적이 유능하고 효능 효과 좋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어깨에 뽕 달고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사기칠 물건 내가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따뜻함을 가지고 늘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파트너한테도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 거와 만들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브랜드와 뭘 맺어요?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쿠팡에서 물건 구매할 때 어때요? 후기 봐요 안 봐요? 봐요. 후기 보시죠. 저는 후기 1000개 있으면 1000개 다 봐요. 그렇게 제가 뭔가 선택해요. 숙소를 선택해요. 예, 밑에 먼지 한 톨 있나 봐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후기가 뭐예요? 내 돈 내산. 내가 먹고 내가 좋아진 거 가지고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를 나는 본다. 사람들은 본다. 그 브랜드와 나는 브랜드를 맺는다. 같이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교감한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돼야겠네요. 그쵸? 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인격이 된다. 그 브랜드가 인격이 되고 내가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 함께 일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 있대요. 뭘까요? 바로 식스센스예요. 식스센스 뭔지 아세요? 6가지의 감각입니다. 감각. 눈으로도 보고요. 들어오는 순간 저분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네. 그러면 저분은 지금 고민이 머리카락이겠다. 탈모. 아 저분은 지금 배에 산사태가 스티로 올라왔네. 그러면 이 뱃살이 고민이겠다. 그러면 저분은 뱃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저분 눈 밑에 다크스크린 잠을 잘 줬잖아.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식센스. 그쵸? 냄새를 보는 식센스.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체취가 심합니다. 몸에서 유독 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베개를 이틀만 해도 베개 냄새가 나. 그럼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냄새가 심합니다. 내가 코도 열고 눈도 열고 입도 열고 귀도 열고 머리도 열고 그래서 6가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한대요.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고 아니면 질문을 준비하고 모르겠으면 내가 간파하는 게 어렵다면 질문 준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엉덩이가 지금 간지러운데 나는 계속 머리를 긁어줘. 이 사람이 이거 집에 갈 게 아니겠어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를 내가 들여다보고 투머치 하지 마세요. 혼자 말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질문하시고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사람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하시고 배려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 이 사람을 도와주고 건강하게 해줘서 이로 인해 나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옆집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나온 누군 청바지 신고 막 운동화 신고 나왔어. 그럼 그 사람 날 매력적으로 봐요? 네, 이미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현관문 여기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다. 1, 2, 3 끝. 네, 그러니까 저희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 사회사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그렇게 틱톡하는 회사인데 일근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외모에서 틱톡 프로그램이 있어야 틱톡을 하셔야 돼 살을 빼는데 근데 내가 막 살이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틱톡 하셔야 되죠. 살 빼셔야 되죠. 그리고 액티 세럼 바르면 피부 엄청 좋아진대요. 근데 나는 피부가 안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노력하셔야 되죠. 피부 혈색은요 원래 몸의 장기는요 무슨 색이어야 건강해요? 선홍색이어야 됩니다. 피부 혈색, 선홍색, 잇몸, 그쵸? 혓바닥, 그리고 장기도 다 선홍색이어야 건강해요. 근데 얼굴 혈색이 까마다 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타고난 까만색이 있겠지만 피부도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뷰티 드링크랑 액티바이즈랑 미백에 좋은 거 엄청 드셔서 빠르게 내가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거죠. 그쵸? 네. 나를 또 만나고 싶게 하는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나를 만나고 싶게 만드는가? 저 또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또 봬요. 시간도 내주세요. 나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가? 만남에 희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뭔가 빅피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가? 파트너들을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하고 싶게 만들어주는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지금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명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불평,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리더는 아주 민감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까지 캐치해서 내가 코칭하는 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0명의 카톡에 들어와 있어요. 카톡을 올리죠. 카톡을 들여다봅니다. 제가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지 다 알고요. 그 카톡 내용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든지 쉼이 떨어졌는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지 밥을 먹여야 되는지 술을 먹여야 되는지 어떤 책이 필요한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 마음이 쉼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근데 말을 안 했어. 왜? 말이 무거운 사람이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나 힘든 걸 지금 얘기 안 했네. 이분 빨리 찾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들여다보고 방법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서 1000만 원도 벌고 싶고 PT도 가고 싶고 CL도 가고 싶고 SP도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서 왜 평범하게 노력하시는 거죠? 네. 시시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결국은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리 때문에 빛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함이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말을 해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내뱉어 봤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줌 미팅 제가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가 있어요. 그들보다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들보다 더 몇 시간씩 공부했죠. 왜? 그들보다 빨리 제품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내가 어쨌든 업라인이잖아요. 그럼 업라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잠재력을 푸는 열쇠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미래가 계속 다가와요. 문제도 발견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비하는 거예요. 나한테 비싸요라고 얘기할 거고요. 다단계라고 얘기할 거고요. 나는 가족들이 먹는 건강에서 따로 있어요라고 얘기할 거고요. 근데 남편이 못 먹겠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대비하셔야죠. 그런 사람 계속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미래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 저는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될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이 PME를 잘 얘기하고 잘 설득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오토식 하나라도 먹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를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품 드시고 전화 와서 나 잠을 잘 잤어요. 나 배가 안 아파요. 나 머리가 안 아파요.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흐뭇하지 않으세요? 저 제일 뿌듯해요. 정말. 그럴 때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카톡방에서 저 지금 하고 있는 일 임상정리사 있는데 이거 말고요. 출근도 안 하고 싶고요. PM 전달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말 들을 때 저는 리더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늘 행복함을 느끼려면 내가 노력하고 파트너를 생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잠시만요. 예. 저희 이청 그룹장님께서 이세별 그룹장님께 소상의 이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더우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리더 메시지는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 정말 소소한 선물. 저 재능 기본데 막. 아유.